뒤에 우리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으나 바로 이어서 우리 선생님을 또 이어서 2부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아까 이제 배 이야기 하면서 저는 좀 묻고 싶었던 게 그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 85명 중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 한 50명, 필리핀 선원들 한 20명 이렇게 탄다고 얘기해요. 뭐라고 부릅니까?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선생님한테요? 주로 부르는 게 아버지. 아버지. 대부분 다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그게 아마 자기들이 무슨 교육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 나이 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선원들의 그 연령의 현실이기도 하죠. 왜냐하면은 한국 선원들의 평균 연령이 한 55세 정도 되거든요. 이 친구들의 평균 연령이 한 20대, 30대 되니까. 아버지 뻘이네, 진짜. 네, 대부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. 아버지, 뭐 이렇게 부르고. 간혹 이제 습관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써라고.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배에서 부르는 칩이라고. 배에서 이제 보면 수석 일항사, 뭐, 기관장 이런 사람들 칩이라고 부르거든요. 칩 엔지니어, 뭐, 칩 오피서 이렇게 부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칩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게 명칭을 부르죠. 그게 아마 이제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 부르면. 아까 선생님 그 뭐 저기 포클랜드 어장 가는 길에서 이렇게 꽃 키운 이야기. 태평양. 예, 태평양에서. 근데 우리 태평양 어장이라고 하면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뭡니까 다랑어, 참치라고 있죠. 참치 잡는 어업이 이제 태평양에 주거든요. 근데 주로 이제 위도가 보통 한 10도, 뭐 그다음에 15도. 잘 모릅니다. 예. 위도가 우리가 그 적도가 0도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적도라 하면 우리가 좀 덥다는 생각이 들죠. 그렇죠. 그런 위도에서 조업을 하니까 강렬한 태양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하우스를 간단 한 평에서 한 평 반 정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뭐 상치라든지 상추, 치커리, 오이, 뭐 가지, 고추, 방울토마토까지. 아, 미리 그러면 그 흙을 갖다가 싣고 다. 그렇죠.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자재들은 다 싣고 나갑니다. 싣고 나가는. 배에서 키우신다고. 예, 배에서 이제 물을 뭐로 쓰냐면 빗물,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로 써서 좀 쑥쑥 잘 큽니다. 잘 커서 이제 보통 보면 배를 타면 야채를 많이 못 먹는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태평양 어장에서는 그 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. 야채를 많이 먹고 다른 어장에서는 그렇게 야채를 많이 못 먹습니다. 잘 키우죠. 키우는데 이제 주로 보면은 배에서 보면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통신장이나 기관장이 그걸 담당하는데 옛날에 내가 타던 배 기관장님은 거의 뭐 농부 수준으로 잘 키우고. 호미하고 싹을 들어가야겠네. 예. 그리고 땅 자체가 보통 우리 흙이 아니고 부엽토랍니다. 부엽토. 그런 거로. 아, 그러면 이제 하얀 스티로폴 이런 걸 가져가시는 거네요. 스티로폴 하고 나무로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엽토를 부어서 키우고 잘 키우고. 그래, 그 식당에 좋더라. 오히려 뭐 육지에 있을 때보다 더 야채를 많이 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항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선생님도 혹시 궁금한 항구 있으세요? 근데 어선들이 다니는 항구는 일정합니다. 그러니까 상선처럼 우리가 상선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싣고 유럽을 뛴다 하면은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의 각 항구마다 다 들어가거든요. 근데 어선들은 항구는 그렇게 다양하게 가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딱 기지하고 기지하고 바다밖에 없으니까. 보통 포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, 그리고 이제 칠레의 남단에 있는 그 본타레나스 이런 데도 입항하거든요. 이제 그렇게 입항하는 거죠. 다양한 게 가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거 아시죠? 네. 그 지구본을 우리나라에서 바늘을 지르면 지구 중심에 지르면 우루과이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. 인구가 150만인가?
그것밖에 안 돼요. 예. 원래 우루과이가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브라질이 식민지였다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독립하면서 아르헨티나라고 아시죠? 아르헨티나가 그 식민지 전쟁에서 많이 도와준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우루과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브라질 역시 싫어합니다. 싫어하고 그 우루과이 국기가 보면 아르헨티나 국기가 비스무리합니다. 그런 거 좀 상황이 있다 이러더라고요. 아, 그런 것 같네요. 예. 예.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가 보면은 남미 국가 중에서 백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백인 비율이 높은 게 이제 원래 그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우루과이를 그 식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침략자들이 그거를 발판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많이 죽인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. 백인 비율이 높고 우루과이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에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아주 튼튼하게 경제라든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거든요. 그게 뭐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우루과이 좌파 정권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라를 좀 이끌어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루과이 처음에 가보니까 그 벽면에 그 뭡니까 옛날에 소비에트를 상징하는 낫 가 있습니다. 그게 쫙 있고 그 다음에 체게바라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붙어 있고. 예. 그 남미 사람들은 예. 우리는 난민이라는 동질감이 대단하다 하대요. 우리는 이게 가령 동북아시아인 이런 동질감이 없잖아. 이 남미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남미이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아마 게바라 같은 사람 영향인 것 같은데. 네, 자기는 아르헨티나인데 쿠바에 가서 그렇게 하고 또 볼리비아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막 목숨을 바쳐주잖아요. 그렇지 무슨 연합체가 있어가지고 예. 미국이 어떤 문제에 대항할 때 같이 좀 대항하고 그 상시적인 회의가 하여튼 뭐 쿠바 이렇게 해서 열리더라고요. 그렇기도 하고 또 신영복 선생님 책을 보니까 그 스페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살육을 하고 거의 다 죽이다시피 하고 백인들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잖아.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대요. 그리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듣고 싶어한대.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뭐 핍박받은 얘기를 하면 막 동조를 하고 같이 공분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런데. 왜냐면 너무 많은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이제 피해자 가해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그 미국 애들 특히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와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울분을 역사적으로 느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책에 신 선생님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선생님 막 이 항구에 대한 이야기,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. 이런 이제 마도로스의 아빠를 둔 아이들은 그 어떤 선생님이 여행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동경심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?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최근에 업서브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그 몬테비데오였고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작은 박물관들이 많더라고요. 몬테비데오 수도거든요. 우루과이 수도인데 그 박물관을 다 구경해 봤거든요. 봤는데 뭐 옛날에 자기들이 그 목축업 하던 가우초 그 이렇게 소나 이런 걸 이제 몰고 다니는 가우초로 하더라고요. 가우초 박물관도 있고 하여튼 작은 화폐 박물관도 있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작은 무슨 그런 거에 대한 박물관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참 인상 깊었고 또 예전에 그 우루과이에서 그 안데스 산맥 넘으면서 비행기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그것도 이제 그 생존자들이 모여서 박물관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. 박물관식으로 만들어 놔서 제가 그 유일하게 한글로 그 방명록에 세월호에 관한 세월호도 왜 이렇게 가슴 아픈 게 있다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은 적이 있거든요. 그 사건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. 아무튼 우루과이 처음 이제 제가 느낀 게 그런 박물관들이 많아서 그런 인상들이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외국이니까 스페인 말이 그 주는 뉘앙스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사진도 아마 제일 많이 찍었을 겁니다 그때.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몬테비데오 서너 번 가니까 좀 별로 찍을 게 없더라고요. 그 이제 자꾸 가니까.
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좋아했죠. 특히 이제 우리 큰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유행을 없어 좋아했거든요. 근데 사실 한국에서 남미 가기가 만만치 않거든요. 쉽지 않죠. 예. 예.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업체들 중에서 보면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제의해보려고 했죠. 우리가 있는 동안 월급을 안 받겠다. 여기에 그렇지. 그렇지. 예, 예. 그 기간 동안은 빼면 되니까. 빼달라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배에서 내는 의견은 뭐냐면 혹시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골치 아프다. 차라리 네 혼자서 여행 와서 사고 나는 건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이 계속 그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네. 예, 최대한 좀 빨리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. 근데 보통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비행기 티켓팅이 뭐 하는 시간 이런 게 가지고 보통 한 2, 3일은 좀 쉴 수 있게 해주는. 네, 저는 하여튼 그렇게 박물관에 갔습니다. punta아레나스도 가니까 punta아레나스는 그 마젤란하고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마젤란 박물관이 있습니다. 예. 마젤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해놓고 갔는데, 근데 특별하게 박물관이 대단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어떤 유물을 보는 입장이 다르더라고. 우리는 좀 보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서 그런 건 몰라도 유물 자체에 약간 좀 어떤 경외심이나 깊은 무엇을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런 게 좀 있는데, 이 친구들은 그냥 어떤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도 이제 그거는 현대에서 만드는 거죠, 현대에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박물관이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특히 punta아레나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전에 남극 탐험대의 전초기지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남극 탐험과 관련된 사람이 거기 와서 많이 살았습니다. 그래서 준비하고 그런 박물관도 있고, 아무튼 뭐 또 가톨릭 국가니까 성당에도 제가 한번 가봤고,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성당에 가니까 이게 뭐 약간 좀 뭐랄까 우리나라 그 유명 사찰에 간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 네. 들더라고요. 높은 천장에 그런 좀 느낌도 들고, 그리고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어줍지 않은 스페인 말이지만 스페인 말로 뭐 같은 거 주문하고 그러니까 야, 그거 주문하실 수 있네요. 미국 아주 간단한 건 주문할 수 있어요. 내가 뭘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. 먹고 싶다. 내가 지금 술이 한잔 하고 싶다 주문하면 해보시죠. 안 해보실 것 같는데. 물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? 완모아. 그거 하면 되겠죠. 기에로 비벨 세르베사 하면 되겠죠. 맥주 한잔 하고 싶다. 우나 세르베사. 그런 거죠. 잘 아, 모르겠지만 그러면 맞는 걸로. 네. 박물관을 가볼만 하겠네. 저는 그 세계 일주 할 때 네. 그 가는 나라마다 박물관을 가봤거든요. 그랬더니 다 깨진 그릇 쪼가리고 뭐 뼈 쪼가리 갖다 놓고 그래서 한 두세 개 가고 안 갔어.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에 보면 미학자도 아니고.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중앙시권적인 박물관 말고 그 생활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.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아,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했구나 그런 걸 그런 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좋고, 또 그 몬테비데오 가니까 저녁 5시 정도 되니까 그 광장에 그 무슨 춤 이름은 모르겠는데 사람들 모여서 음악 들으려고 춤추고, 근데 춤추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거의 손녀딸 정도 춤추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녀딸 되시는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무슨 사회봉사단체들이라고 와서 시민들한테 춤을 가르쳐 주거나 혹은 춤을 춰주거나 그렇게 하는 봉사활동이더라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몬테비데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시민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구도시, 신도시에서, 구도시는 그 스페인의 그 어떤 영향 아십니까? 지배 구조라든지, 이 보도블록이 이거만한 대리석으로 쫙 있고, 그 다음에 또 어느 오래된 건물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말고, 뭐 외국 영화 보면 그 무슨 문이 2개를 닫히는 거 있죠. 그 이게 얼마 되냐니까 100년 됐다. 근데 만약에 선생님 산다면 어느 나라에 좀 살고 싶으세요? 저는 punta아레나스 사고 싶습니다.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집 사람은 가라는데
요즘 안 춥나요? 예? 많이 추울 것 좀 같은데. 춥습니다. 예. 제가 뿜따를 넣어서 5월달에 갔는데도 춥더라고요. 많이 추울 것 같아요. 네. 너무 춥더라고요. 제가 다큐에서 거기 사는 한국 사람 봤거든, 라면 파는 사람. 네. 그 얘기했더니 그 집 가서 라면 드셨다 그러더라고. 라면, TV에서 다큐. 네, TV에서 제가 본 사람이. 네, 라면 안 먹었습니다. 그때는 아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네? 그분 아들도 하여튼 나왔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분이 그 장사하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하시더라고요. 그건 이제 내가 호텔에서 물어봤거든요. 그 사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알더라고요.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 데서 가서 먹었습니다. 라면은 한국 라면 팔아요? 예, 신라면. 신라면. 그 집에 이제 라면하고 예. 그 치킨을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있을 때는 보니까 그 칠레 아가씨가 와서 라면을 삽니다. 그분이 김밥을. 한국 분이네요. 파시는 네, 분은. 한국 분. 하여튼 스페인 저는 이렇게 세계 일주 하면서 네. 스페인 여자 무희가 춤추는 걸 보니까 네. 진짜로 다이나믹하대요, 춤이. 정열적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. 저런 춤을 언제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돼요, 그렇죠. 춤이. 근데 이게 이제 스페인이고 어디고 옛날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옛날에 내가 80년도인가 그 이북에서는 있잖아요. 이북에서는 어떤 나라 이름을 부를 때 있잖아요. 그 나라가 부르는 그 이름을 그대로 가능하면 쓰려고 한다고요. 그래서 옛날에 내가 지금 하나 기억나는 나라가 헝가리거든요. 헝가리. 예. 헝가리를 예전에 북에서는 웬가리아라고 합니다. 웬가리아. 그 우리는 우리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죠. 근데 이제 남미에 가보면 그 뭐 탱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멕시코도 사실은 그 사람들 멕시코라면 싫어하거든요. 메히코라 해야 돼요. 메히코라 해야 돼요. 탱고도 땅고 이런 식으로.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뭡니까 이 영어에 젖어들어서 그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그 탱고를 땅고로 하는데 우리는 왜 탱고를 부르는지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런 그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. 선생님 아까 글 쓰신 거 얘기 좀 하려고. 아니 그 글은 언제 쓰세요? 그런 거 선생님 배에서 쓰십니까? 저는 배에서는 글을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뭘 많이 믿느냐면요 몸의 기억을 참 많이 믿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그 경험이 충분히 내 몸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디테일하게는 아닐지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시속 300km로 달릴 때 그 바깥 풍경을 보잖아요. 그런 풍경들도 내 기억 속에 다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글이 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어떤 관련된 사건들과 접속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틈틈이 배에서 이렇게 시상이나 이런 것들은 메모해 두지 않으세요? 근데 이제 우리가 시상을 메모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약간 그것 역시 이제 시인에 대한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. 시인에 대한 판타지. 그러니까 시인이라 하면 글 쓰는 뭔가 사람들의 모르게 보통 담배를 그렇지 피고 않아요? 어두운 데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담배를 피고 시상을 떠올리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판타지. 한병이 다 걸려있고. 예, 우리 과거에 대한 판타지 판타지. 요술하거나. 근데 저게 네. 배에 하면 한국에서 이별을 하면서 울고 절대 울시진 않네요. 종점 나방 마담이 네. 나를 기다리고 있고. 근데 실제로 태평양에서 배를 타보니까 네. 그 태평양에서 타시는 한국 선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50% 정도는 영도 쪽의 다방이라든지 술집 이래 마담들하고 좀 알더라고. 아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돈을 쓴다 아닙니까? 네. 술을 먹다 보면 돈도 쓰고 노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돈이 모자라면 그 사람들 돈을 빌려줘요. 돈을 많이 날 빌려주겠죠. 뭐 한 몇백만 원, 천만 원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갚기 위해서 배를 다시 타면서 회사에다가 내 월급의 몇 달치를 바로 이쪽으로 이쪽 계좌에 재라. 나는 신뢰관계가 세약서를 쓰고도 그 신뢰관계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전화가 한 번씩 오면 누님 계좌이체 시켜놨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계좌이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말없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그 마담이 그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본사에서 바로 이메일이 옵니다.
어느 업소에 아, 무슨 사람이 당신을 고소하려고 한다 지금 어찌할 거냐 가면 이제 이 사람이 가서시 그러면 5분 달부터 계좌이체를 해줘라. 우리는 누님이 없고 누리가 있는데 근데 계좌이체를 좀 그런 경우가 네. 저는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저는 이제 푼돈을 주면 그 역할 제가 좀 하겠습니다.